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간밤에 미국 증시는 부담감을 좀 증시가 느꼈던 때문인지 하락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채 수익률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인지 그렇다고 본다면 왜 우리 증시는 상승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이 모처럼 이렇게 미국 증시하고 우리 한국 증시의 또 비동조화가 보입니다. 그동안 뭐 많이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따라다니는 양상인데, 미국 증시 하락에도 오늘 이제 오르고 있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뭐 거래소에서 현선물 할 것 없이 특히 선물에서 강한 매수를 이끌어내면서 이제, 또 이렇게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주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 외에는 특별한 이슈나 재료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무게감을 느끼면 할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인데, 나스닥 차트 한번 보실까요? 나스닥 차트 보시면 지금 다우와 S&P가 최근 계속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만, 나스닥은 나스닥 일간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지난 2월 달 고점을 갖다가 아직 못 간 상태에서 끝부분 보시면 조금 힘에 붙이는 모습이죠. 일봉의 흐름이 그런 양상입니다. 조금 이제 RSI 지표도 조금 과매수 국면에 근접했던 그런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가기는 힘들었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뭐 가장 이렇게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S&P 500 지수인데, 위클리 차트에다가 볼린저 밴드를 한번 씌워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꾸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갖다가 자꾸 한번 같이 겹쳐보는 이유는 뭐 다들 체감적으로 쉼 없이 올라오고 있는 이 지수 조금 과열된 양상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죠. 볼린저 밴드는 뭐 종목이나 지수는 할 것 없이 환율 뭐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 끝부분에 보시면은 밴드 상단을 좀 벗어나는 조금 급하게 오른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숨고르기가 필요한 그런 국면이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한번 보시죠. 그다음 미국채 10년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3월 동안에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그렇게 해서 시장에 증시에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도 작용했습니다만, 최근 한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 이제 많이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크게 나와 있는 이동평균선 중심의 차트를 보시자면은 주목하실 것은 좀 굵게 표시된 61선. 저게 아직까지도 우상향의 탄탄한 기울기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저기를 갖다 쉽게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겠죠. 조금 끝부분을 확대해서 본다면은 최근 이틀 미국채 수익률이 조금 반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 확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하향, 최근에 1.7779, 1.78 근처에서 밀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에 저 단기 하락 추세선을 또 올랐으면은 또 그때 가면 시황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어떻다 이런 소리가 좀 나올 법도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도 말씀드릴까요? 지금 독일 쪽의 국채 수익률입니다. 독일의 10년짜리, 우리가 분트라고 하죠. 10년물 여전히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저런 상황이고, 아래쪽에는 30년물 뭐 그렇게 해서 3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0.317%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결국 오른쪽 그 부분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조금 더 재미있습니다. 글로벌 모니터에서 재인용한 그래프인데요. 지금 여기서 파란색이 독일 국채 수익률입니다. 10년물. 그리고 하얀색은 미국인데요. 지금 이제 독일은 장 끝나고 나서 끊겼고, 유럽 장 끝나고 나서도 미국 장이 가다 보니까 하얀색은 조금 더 이어졌는데, 보시면은 결국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국제금융시장이라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3월에는 미국채 수익률이 끌려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이 유럽이나 일본, JGB 국채를 좀 끌어올렸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독일이 왜 저러냐 하는 것인데, 이제 유럽 쪽에서 조금 이제 백신 접종에 좀 속도도 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을 좀 따라잡는
경기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금리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또 ECB 쪽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날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PEPP, 팬데믹 긴급 자산 매입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부분을 벌써 이렇게 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옵니다. 좀 그렇게 사면서 유로화 방출되는 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소리가 ECB 관계자들한테서 몇몇 인사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로 달러 보시면은 우리 환율에도 나중에 결국 돌고 돌아서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유로 달러 차트 보시면은 지금 유로가 그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유로 달러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지금 탄탄하게 4월 들어서 유로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1차적인 점선으로 끈 저항선 구간은 돌파했는데 이제 구름대까지도 올라가느냐. 레벨로 말씀드리자면은 유로 달러가 1유로당 1.21달러를 갖다가 올라설 것 같으면은 조금 이렇게 시장에서 좀 더 유로 강세 쪽에 달러 약세 쪽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늘 수는 있겠는데 이 부분의 승부가 좀 이렇게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로가 강세를 띠면서 달러는 오히려 약세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갑자기 좀 조정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억 달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비트코인이 하루 사이에 1시간 만에 14%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7천만 원 선이 깨졌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좀 불안한 이슈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특히 지난 주말에 뭐 한 시간 동안에 한 15%가 빠지기도 했죠. 비트코인 가격이.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코인베이스 상장까지도 있었고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조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증시 참여자분들 나 코인까지는 나 도저히 겁이 나서 나 손 못 대겠어 하시는 분들도 꼭 코인을 갖다가 투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비트코인 동향을 조금은 이렇게 증시 투자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많이 빠지면은 주가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지금. 그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윗 그거 다시 한번 보고 가실까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동향, 그리고 시장의 어떤 동인, 시장을 갖다 움직이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이 저는 직관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사실 공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 이 트윗 한 방에 이 도지가 달에서 짓고 있다 하는 이 이미지 하나 올렸죠. 이거 하나 올렸더니만도 결국 그다음 도지코인 보시죠. 저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기 뭐 골드 프라이스 같은 데서 지금 차트를 갖다 인용됐습니다만 저런 사이트에서는 테크니컬리 자기들 나름대로 사든지 팔든지 뭐 레커멘드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천까지 하는데 여전히 바이 시그널을 갖다 내고 있다. 이거는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떠나서 한 개인의 트윗 올림에 따라서 저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05달러, 5센트 정도 하던 놈이 지금 이게 45센트 왔으면은 5945, 9배. 그것도 채 열흘도 안 걸려서 말이죠. 이거는 뭔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비트코인 보시죠. 비트코인 보시면은 지금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저 모습입니다. 우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는 변동성이 너무 좋아요. 증시보다도 더 화끈해요. 그리고 손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트가 잘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다면은 차트가 잘 맞긴 잘 맞네요. 우선 저기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빨간색 점선 보이시죠? 저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추세선입니다. 하나의 추세선이었는데 저게 사실 오른쪽으로 오면서 한번 깨졌죠. 깨지고 나서 그 다음 상승세는 뭐였습니까? 저 깨고 내려왔던 빨간색 점선을 갖다가 다시 못 올라가면서 지지선이 아닌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보입니다. 차트 잘 맞는 시장 맞네요.
그 다음에 또 차트 측면에서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이렇게 검은색 점선이 저점끼리 연결하고 고점끼리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의 쐐기형 모습이 나오죠. 저거는 삼각형이 아닙니다. 저거는 삼각형이 아니고 상승 쐐기형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쪽에 이렇게 조예가 깊으신 분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다만 저게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상승 쐐기형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셔서 그 개념이나 차라리 이미지 한번 눌러보신다면은 지금 이 비트코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이미지 그림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저기서 지금 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차트가 잘 맞는 시장이라면은 여기서 1차적인 급락 이후에 아마 반등 시도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 반등 시도는 저 아래쪽에서 저점끼리 연결한 검은색 점선에 머리를 맞대는 정도까지의 반등도 어떻게 보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즉 어떻게 보면 6만 불도 다시 한번 건드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가운데에 문제는 이것이 조금 이 패턴에서 하단이 깨졌다는 것은 지금 이 비트코인 시장 자체는 비트코인 이 종목만큼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저 사이트에서조차 테크니컬리 이거는 셀 추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왜 비트코인 얘기를 하느냐, 주식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가 위클리 차트입니다. 테슬라 위클리를 보시면은 어제도 결국 빠졌죠. 뭐 나스닥도 빠졌습니다만 다른 일반적인 기술주들보다도 테슬라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큰 상황인데 저 주간 차트에서 그냥 느낌적으로 지금은 5주 이평선과 20주 이평선이 이제 수렴한 상태에서 다음 방향성을 모색 중인데요. 20주 이평선이 그래도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왔기 때문에 저 얘기는 밀리면 사겠다. 소위 말해서 급락이 나오면은 줍줍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저기는 많다는 것이죠. 많은 상황입니다만 과연 저걸로서 테슬라의 주가의 조정이 끝났느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현재로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단기적으로 최근 한 열흘 정도 테슬라 주가하고 비트코인 주가하고 거의 동행하다시피 했습니다. 비트코인 오른 날 테슬라 올랐고요. 비트코인 빠진 날 테슬라 빠지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지금 캐시우드 왼쪽에다 한번 붙여놨는데 저 3월 21일자 CNBC 기사거든요.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테슬라가 2025년에 3,000불 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이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대표 ETF죠. 이노베이션 ETF, ARKK. 자, 이게 지금 저런 식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매일 체크하다시피 하는 다우나 S&P에 비해서는 굉장히 언더퍼폼 중이고 또 나스닥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조한 상대적으로 그런 흐름이죠.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 한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월가에서 핫하게 주목을 받는 캐시우드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들이 더 매체에 노출이 잦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고 조금 이 더 덩치 큰 사실 규모로 보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우리가 최고다 할 만한 기관은 아니죠. 헤지펀드를 비롯해서 대형 IB들 이르기까지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갖다가 공격하려고 작심만 한다면은 언제든지 또 공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코인베이스의 시사점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코인베이스 어제도 빠졌지 않습니까? 어제도 빠졌습니다만 지금 저거는 어제 일봉 하나 제가 업데이트를 못하고 지금 보내드렸는데 첫날 거래소에서 250불 정도로 중거 가격, 이른바 기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29불도 찍었다가 그다음 저렇게 밀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20% 이상 밀려 있는 상황이죠. 지금 IPO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참 비트코인이 빠졌던 거는 미 재무부에서도 돈 세탁 관련해서 아니면은 우리 국내적으로도 시세 조작 세력
그거 하겠다 하는 그런 뉴스들이 겹친 데다가 코인베이스 임원들이 이걸 갖다가 내다 팔기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저라도 팝니다. 저 코인 시장 열기가 쉽고 거래가 그냥 급감한다면은 돈 나올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저 시장을 상장 첫날 429불에 해당하면은 저게 거의 골드만삭스나 홍콩 상하이 은행의 시가총액에 막 육박할 정도로 지금 뭔가 시장의 밸류에이션 체계가 이상한 거예요. 저 회사를 갖다가 뭘 그렇게 쳐줄 수 있는 회사입니까? 직원 몇 명 된다고요? 돈 나올 때가 뭐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장에서 좋은 사람은 그 다음에 암스트롱이라는 이 친구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 코인베이스의 창업자 말이죠. 네.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프로메테우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줬다는 그 프로메테우스. 아래쪽 그 사진은 9년 전에 나왔던 리들리 스콧 감독의 그 SF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첫 장면. 굉장히 좀 닮았네요. 헤어스타일이나 두상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지금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서 도저히 혼자 급등하고 있는 거나 뭐 이런 모든 현상, 코인베이스가 저렇게 했다고 해서 첫날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50억 불인가 5억 불인가 막 5억 불 정도로 샀다든가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너무 비싸게 쳐주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돈이 하도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한번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승 쐐기형이라는 그 검색을 통해서 한번 그 이미지를 갖다가 보시고 또 과거 실제 시장에서 어떤 경우가 잦았던가 하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향후 전략을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이 워낙 컸던 만큼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은 그만큼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돈이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던 것에 분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뭐 그런 식으로 돌고 돌아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분석이 주식처럼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적으로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려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좀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테슬라 이야기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율주행 운전에 이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됐었죠. 여기에 테슬라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가에도 분명히 영향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가 뭐한 것이 테슬라라는 종목과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 개인이나 기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국가 체계에 이르기까지 너무 이 호불호가 극명히 갈립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미래 가치는 우리가 감히 뭐 짐작할 수 없다가 그쪽을 굉장히 높게 치는 쪽이라면은 예를 들어 야, 테슬라 무슨 뭐 테슬라만 전기차 만드냐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뭘 저렇게 저걸 타냐? 언제 저기 충전 다 떨어졌을지 불안해하면서 언제 너무 더워지거나 너무 추워도 걱정되고 뭐 디자인이 특별히 무슨 예쁜 것도 아니고 가격이 특별히 싼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그렇게 극명히 갈리는 거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는 블록체인의 세상이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쪽과 야 그냥 돌멩이 하나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이걸 갖다가 뭐 1,000불이든 10,000불이든 한번 걸어 올려보자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극명히 갈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쪽을 갖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세상 변화를 갖다 못 쫓아가는 그리고 본질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의 투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반대로 이걸 갖다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예요라고 얘기하실 때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또한 뭐 하나의 이상한 그 그냥 프로파간다에 그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저걸 다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줘야 됩니다. 스페이스X 부분도 그렇고 화성 탐사선도 그렇고 그 부분을 갖다 계속 기대하면서 갈지는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이쪽으로 계속 밀릴 때마다 사겠다는 돈과 대기 매수세가 있다면은 뭐 밀릴 때마다 또 반등 시도가 나오고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계속해서 실망스럽고 그 부분에 힘이 약해져서 자꾸 레벨이 낮아진다면은 또 그때는 시장의 속성도 그대로 통한다고 봐야죠. 결국 손절 레벨을 갖다가 건드리는 그런 식의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저 뭐 암호화폐나 테슬라나 할 것 없이 또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뭐 양쪽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막 환호하면서 뭐 밀릴 때마다 기다리지도 않고 사야 될 상황인가 하는 부분에는 저는 회의적입니다.